자, CIS입니다. 추가적인 매수 강도는 여기서 좀 주춤거리고 멈출지. 일단 오늘 매매 평균 단가는 16,700원입니다. 오늘 기준에서의 평균 단가는 최근 그 3거래일째 오늘까지 3거래일째 거래가 이제 수반돼 있고요. 그 앞에도 이제 거래가 일정 범위 수반되면서 움직임이 나왔어요. 24일부터 해서 뭐 거래가 수반되었고 14,000원대 초반에서도 거래가 있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뭐 매물화는 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의 추세 범위는 일단은 LG에너지솔루션의 그러한 IPO의 영향 부분이 긍정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고점을 찍을 때 17,150원을 찍을 때 50만 주 정도의 프로그램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0만 주 가까이 차익 실현 그리고 뭐 혹은 손바뀜 이런 수급들이 출회가 됐다가 다시 지금 17,000원 그 가격대에서 10만 주 정도를 다시 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균 거래 단가가 16,700원으로 조금씩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CIS 쪽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떠한 종목이든 대형주든 또 중형주든 뭐 소형주든 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오늘 JP모건하고 메릴린치가 들어오고 있는데 JP모건은 6위 창구로 밀렸단 말이에요. 5위 이하로 밀렸단 말이죠. JP모건은 결론적으로 이제 5위 이하로 JP모건이 밀려 내려갔는데, 그들이 JP모건이 엊그저께 160만 주 화요일날 매수한 것처럼 공격적인 매수를 할 것이냐처럼 CIS 기준에서 지금 뭐 13만 주를 더 샀어요. 근데 이러한 그 매수 강도를 어디까지 더 넣어줄 거냐. 오늘 뭐 10시 기준이니까 10시 기준에 700억 400만 주 터져 있다면, 그렇다면 오늘 1300만 주 정도는 거래가 실릴 수 있단 말이에요. 1300만 주. 그러면 2000억을 넘겨요.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 지금 4위까지 치고 올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녹화를 하는 사이에 17,000원 공방에서 이제 뭐 1% 정도 수준 올라오고 VI까지 들어오고, 어제도 질문이 있었어요. 어제 CIS에 대한 질문. 어제 답변은 뭐 공격적인 편입의 기준을 설정해 드린 게 아니라 거래 대금이 조금 못 미치네요. 그래서 추세 범위의 개별 매매 기준으로 놓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뭐 개장 초부터 탄력을 받았고 지금 뭐 조금 10시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1시간 동안의 수급이 이제 추가적으로 더 들어온 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마감 때까지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수 있겠느냐에 대한 뭐 전망, 그들하고 뭐 통화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현재 기준에서는 개장 초 10시까지의 기준이고 멈추기보다는 조금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오늘 거래 평균 단가 대비해서 너무 위로 쫓아붙는 것은 무리수가 있으니 지금에서의 변동성에서 다시 대밀리거나 했을 때 그때 기준에서는 프로그램 쪽의 차익 실현 여부, 대밀릴 때 차익 실현 여부, 혹은 대밀리더라도 추가 편입을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내일 미끄러지는 흐름이 만약에 연출된다 할지라도 오늘 기준에서 편입의 기준점을 설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처를 해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CIS 쪽에 뭐 시가총액 이제 주가가 올라와서 이제 1조를 막 넘긴 이 CIS에 대해서 60만 주다. 1% 이상의 일단은 뭐 프로그램을 통한 매수다. 또 기관들 쪽에서 조금 더 들어올 수도 있다. 라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보면서 마감 때까지 내일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뭐 차익 실현이 나올지 월말까지 LG에너지솔루션을 바탕으로 해서 더 들어올지는 조금 더 놓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기술적으로만 설정을 해서 봐볼게요. 그러니까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LG에너지솔루션 이슈 이외에도 뭐 테슬라의 강세라든가 리비안 쪽에 관련된 실적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 요인이라든가. 다만 이제 저평가라고 해석하기에는 좀 그렇죠. 성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매직 규모에 있어서는 사실상 그 IT주들 최근에
공격적으로 들어온 그런 수급 감안했을 땐 그렇게 어마어마하진 않다. 그리고 거래가 둔화되면은 조금 환급성에 대해서 부담 요인을 가져갈 수도 있다. 이렇게 펀더멘탈 쪽은 어때요? 성장성은 부각이 되는데 당장의 이제 실적 범위의 기준은 좀 다소 뭐랄까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그래서 10시 3분 기준의 컨센서스 프로그램 쪽에서는 일단은 32,000주의 매도가 한번 나왔고 개인들이 이제 흥분 상태에 놓여질 수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는데 그에 따른 수혜 부분들 시장의 관심이 높아질 수 있어 게임주들이 카카오 게임즈가 너무 지금 심하게 미끄러져 있는데 뭐 그런 맥락에서의 흐름. 그래서 일단은 매기가 2차전지주 쪽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하여간에 뭐 변동성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하면서 대처하는 쪽으로 기준을 잡고요. 현금 여력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죠. 사실상 수익 종목 이래저래 많이 펼쳐놔 버렸기 때문에 시장 지수 밀릴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나마도 이제 IT 쪽의 낙폭이 생각보다는 그래도 어제 좀 두들겨 맞아서 조금 오늘은 제한적이라는 것과 LG화학 좀 밀려 있습니다만 LG화학 또 자동차 쪽에서의 긍정적인 흐름이 수익 종목의 버거움을 일부는 막아주는 것 같아요. CIS의 지금 프로그램 쪽에서 차익 실현이 조금씩 나오네요. 손바뀜이 될지 차익 실현이 될지 어찌됐건 저 물량들이 추가적으로 소진되지 않고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고 제한적인 매도 부분에서 지금 매수 평균 단가 16,700원 정도 형성돼 있으니까요. 프리미엄을 좀 얹어주더라도 요 단계죠. 이제 65만 원 주까지 처음에 50만 주까지 기준이 잡혔었고 65만 주 수준. 저 위에 63만 9천 주가 있네요. 그죠? 10시 3분 기준의 프로그램 쪽. 그 흐름이 지금 이제 축소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53만 주로 한 10만 주 이상을 차익 실현한 거예요. 손바뀜일 가능성도 있어요. 바로 위에 물량을 VI를 발동시켜가면서 잡아갔기 때문에 일부러 잡아가고 따라붙는 물량에 차익 실현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손바꿈 기준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간에 이제 이걸 뭐 다 잘라서 보기도 그렇고요. 9시 40분에 50만 주였던 게 40만 주 초반 수준, 41만 주. 그렇게 해서 주가가 눌려 있다가 결론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눌려 있다가 60만 주, 65만 주 수준까지 그렇게 해서 들어올려지고 다시 46만 주까지 뭐 쭉쭉쭉이네요. 그래서 어제 이제 한국 PNC의 흐름에서 프로그램 쪽의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이제 변동성이 나왔던 것처럼 이쪽도 뭐 그런 식의 흐름이 돼요. 결론은 교육용으로 뭐 보죠. 뭐 어차피 방송에서 이제 순차적으로 보여드리면 되니까. 개장 초부터 이제 매수 강도가 개파락 2.5% 형성이 돼 있었네요. 개장 초부터 이제 매수 강도가 좀 살아나고 그래 쭉 올라와서 50만 주까지 그 50만 주까지 올라올 때 17,000원 돌파 17,150원까지 올라왔고요. 그게 9시 40분 정도 이렇게 돼 있고 9시 40분에 딱 찍자마자 또 차익 실현 물량이 또 출회가 되면서 고점에서부터 한 1% 정도 눌렸고 그렇게 해서 40만 1000주 뭐 이렇게까지 미끄러져 내려왔었죠. 한 5분 6분 만에 10만 주 정도가 나온 겁니다. 5분 6분 만에. 그게 이제 들어온 쪽이 차익 실현을 했든 아니면 뭐 손이 바뀐 거든 어찌됐든. 그래서 9시 45분. 그러니까 다이나믹하죠. 이걸 계속 들여다보지 않는 한 뭐 어떻게 대처가 안 돼요. 그걸 이제 분봉으로 좀 이제 해석해서 대처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래서 65만 주 수준 10시 기준에 아까 65만 주 수준 그리고 지금 기준이 43만 주까지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20만 주를 더 팔았다는 얘기예요. 응?
20만 주 이상을 더 팔면서 주가 미끄러졌는데, 손바뀜이라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어느 시점까지,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이제 어느 시점까지 나오다가 결과적으로는 매도가 더 이상 주춤거리고 손바뀜이라고 했을 때 잡아가는 쪽의 물량도 형성이 되겠죠. 그럼 그때 그 시점부터가 얼마큼 더 잡아가느냐, 그리고 위로 조금 전처럼 쌓아 올려줄 수 있느냐, 그걸 보는 수밖에 없어요. 뭐 단순한 논리입니다. 뭐 아주 깊이 있는 논리로 들여다보는 부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솔직히 단순한 논리로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일단은 분봉 차트에서도 한번 더 놓고 보겠습니다만, 이렇게 현대글로비스가 10%를 넘기네요. 그러니까 뭐 우리 종목이 좀 긍정적이고 다 좋아서 조금 뭐랄까요, 편안하게 수익 종목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뭐 현대글로비스의 경우에도 뭐 들여다보고 설정 범위를 잡아가고 그럴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소너 모멘텀 차트는 급격히 이제 꺾여져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1분봉으로 볼까요? 1분봉으로 보시면은 1분봉의 기준에서 요 기준에 이제 조금 전에 9시 39분 그 기준이면은 어디가 되죠? 요자락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17,000원대를 넘길 때 요 수급 범위, 요 때가 이제 정점의 물량. 그리고 이제 잠시 멈춰져 있다가 다시금 매수 강도 들어오면서 고점을 넘겨줬는데, 후속의 거래량이 안 터지죠. 그러니까 던지는 물량이 나왔고 윗방향으로 쏴주는 물량, 그게 윗방향으로 쏴줄 때 프로그램이 쏴줘야 되잖아요. 프로그램이 쏴줘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쏴주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이 제한적으로,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이 44만 주, 43만 주 이렇게 멈춰져 있는데 20만 주를 여기서 다시 받아갈 거냐, 받아가고 다시 들어 올릴 거냐, 그 이상의 해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LG에너지솔루션의 기준,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이 IPO를 진행을 하니까 장비 업체들 뭐 이런 쪽도 같이 관심을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죠. 근데 이제 받을 수 있다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 이것도 이제 매일매일 들어왔던 기준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뭐 오늘 기준에 뭐 예를 들면 16,000원이었다 라고 한다면, 이 16,000원 대비해서 주가의 변동성, 그리고 프로그램이 뭐 순간적으로 뭐 어떻게 치고 또 움직일지 모르니까 나는 차익 실현하겠다라고 한다면, 고점 대비해서 지금 저점 대비 이제 VA 걸렸으니까 10% 움직임이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1.5%. 또 내가 편입한 단가 대비해서 이 기준에서 10% 미만이면 1.5% 밀리면 차익 실현. 그리고 거래량 부분은 일단 실려 있어요. 또 프로그램 순매수 뭐 최상위에 놓여져 있고, 그런 부분 감안해서 미끄러질 때 무조건 편입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다 치고 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과 프로그램의 수급을 보면서, 뭐 프로그램이 만사형통은 아닙니다. 프로그램 이외에 수급도 있으니까요. 그게 매수가 됐든 매도가 됐든. 그래서 프로그램 정도의 이제 참조, 분봉 기준의 거래량 수반 여부, 이런 부분을 확인하면서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설정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 10시 10분 기준의 매직 계산기, 그리고 이 매직 계산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의 설정 범위. 그래서 이 설정 범위 기준이 30만 주까지 줄었어요. 밑으로 한번 확 던져버렸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가늠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우리끼리 얘기해가지고 뭐 얘가요 이래서 끝내주고요. LG에너지솔루션 뭐 상장의 기준이 있으니까 장비 수혜가 있고요. 우리끼리 그 백날 그 얘기하면 뭐예요? 메이저가 들어올 때 가격이 강세면 아 그렇구나가 되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미끄러져 버리면 그냥 뭐 수급 논리에서의 변동성 매매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이닉스다 그러면 실적을 완벽하게 추정을 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밀리게 됐을 때 또 외국인 지분이 월등하게 형성돼 있으니 또 대주 지분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뭐 최악의 경우 시장 영향으로 밀려 내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믿고 갈 수 있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좀 버거워진다라는 거죠. 펀더멘털 외적인 요인일 경우에. 심리, 성장성. 오늘 뭐 좀 죄송스러운 표현입니다만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에 대한 그 실적 부분에 대해서 실망감 이런 부분에 굉장히 공격적인 매도 물량 쏟아지면서 10% 이상의 하락이 연출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펀더멘털이 기본적으로 기술주 IT 쪽 또 자동차 쪽 또 LG화학처럼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일단은 주력주의 기준이 아닌 일반적인 종목의 기준에서라도 그 펀더멘털을 의지하고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수급까지도. 근데 지금 그 성장성 종목군들의 경우는 미국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 다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러한 부분 변동성은 이제 성장성이 있는 쪽은 변동성이 확장될 수 있는 그 반면에 그 변동성이 아래로 끌려 내려오게 됐을 때는 참 버거운 상황까지도 연출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프로그램 쪽에 단기 성향의 이런 그 액티브 펀드 쪽 수급 범위로 형성되는 이런 단기 성향의 매매 기준에서는 가늠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참조할 수 있는 거는 다 그때 참조를 하십시오.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막 계속 가져가는 기준이 아니라면. 그래서 일단 펀더멘털적인 부분 성장주다. 지금의 당장의 실적은 좀 제한적이다. 두 번째 기준에 그렇다면은 성장성에 대해서 누적 수급이 긍정적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상 누적 수급이 그렇게 월등하지는 않다. 월등하지는 않다. 그죠? 그러면 단기 성향 그때그때의 변동성의 기준을 놓고 봐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추이 추세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해 이제 하반기처럼 매직 시그널이 우상향, 그러니까 이동 평균선이 자연스럽게 우상향. 근데 개별 매매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거래량 거래대금은 터진다 할지라도 지난해 8, 9, 10월 달 정도까지는 일단 아니기 때문에 어제까지도 일단은 관망.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서는 거래대금은 일단 터져 있어요. 프로그램 순매수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또 깨져 내려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주가가 깨져 내려왔다라는 표현보다도 고점 대비 지금 3%인데 프로그램 쪽에 65만 주까지 매수가 지금 30만 주 수준이라서 아직까지는 10시 16분입니다. 다시 재차 들어오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대처하면은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봉상의 기준 그리고 주봉 월봉상의 기준에서는 사실상 추이 부분 놓고 볼 때 나쁘진 않죠. 그래서 오늘 당장의 기준에 이제 고점에서 물량을 편입하신 경우가 좀 버겁고 아쉬운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전체 추이 부분은 그렇게까지 최악의 상태는 일단 아니에요. 아직까지 지금 시간에. 그리고 일자별로의 추이 범위에서 자, 개인 누적이 아니라 소나 모멘텀 차트도 아니고 거래대금 기준에서의 흐름 혹은 뭐 거래량만 놓고 봐도 되죠. 이 정도면은 이렇게 해서 상승 잉태형의 기준인데 신뢰도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신뢰도가 있는 흐름은 그나마도 이때 상승 잉태 확인형의 거래가 일단은 수반되고 그 다음 상승 잉태 확인형 이후의 흐름에서의 거래 그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놓고 볼 수 있는 똑같은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 그렇게 되면서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신뢰도 이 부분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좀 완벽하지는 않지만 뭐 상승 잉태 확인형이든 또 상승 뭐 장악 확인형이든 이런 기준에서의 캔들 패턴이 형성된 이후의 흐름입니다. 여기서도 뭐 예단할 필요는 없어요. 다시금 요 월봉 기준에서의 거래가 충분히 실려지고 뭐 말일까지 해서의 뭐 LG에너지솔루션의 흐름이 있으니까 충분히 실려지고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거래만 실려지고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충분히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오늘 당장 하루의 기준에서의 프로그램 쪽에 저런 매매 패턴이 오히려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따라와서 너무 과열되게 주가 변동성이 나오면 아직 크게 소문난 상태도 아닌데 먹을 게 없어지니 좀 올라오면은
과열인데 일단 때리고 보자. 차익 실현하고 밀려 내려가면 밑에도 다시 사고, 가파르게 움직임을 가져가기보다는 점진적으로 가져가자. 뭐 이런 해석으로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 어찌됐든 현재 기준에서는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흐름으로 상승 형태 확인형이 재차 앞전의 패턴처럼 나와주기를. 그리고 이제 주봉상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기준이 되죠. 사실 지난 뭐 하반기 이후에 우리도 저때 당시에 들여다봤을 때 기준인데, 하반기 이후의 흐름에서의 기준, 그리고 소나 모멘텀 차트도 이제 꿈틀꿈틀 움직이는 위치. 그래서 주봉. 그리고 이제 거래가 사실 나올 때는 나오지만 뭐 별로 그렇게 강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그래서 일단은 월봉 이외의 주봉의 경우에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기술적 분석을 하기에는 거래가 다소 밋밋하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드리는 거고, 일봉 기준에서도 사실 저쪽 그 고점에서부터 좀 놓고 보긴 해야 되는데 9월 30일이 고점이네요. 10월 달 정도로 고점을 잡아놓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일단은 매직 시그널이 단기 성향의 개별적인 성향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했듯이 첫 번째 2천억 거래 대금이 터지는 그 시점, 그 시점은 어떻게 한다? 들여다본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 기준에서 이제 수급 범위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거래 대금이 첫 번째 2천억을 형성하게 됐을 때는 들여다본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날의 변동성도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꼭 뭐 무조건 수급이 더 들어와야만 된다, 이런 기준은 아니잖아요. 무조건적으로 들어와야만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2천억이면 굉장히 많이 터지는 거예요, 사실. 20이 안에 훌쩍 들어오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거래량으로 따지게 된다면은 대략 1,500만 주 정도 될까요? 1,300만 주? 이 정도 범위. 최소 범위는 이 정도로 잡을까요? 1,100만 주, 1,200만 주, 1,200만 주 정도 최소 범위가. 2천억이 채 안 되더라도 이렇게 해서 이제 설정 범위를 좀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매번 이제 얘기하지만은 뭐 매물벽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대충 이렇게 이제 명목 가격 17,000원이라든가 이런 걸 그어놓고 여기서 뭐 매물이 좀 많을 거예요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뭐 15,000원에 어찌 보면 저 매물 형성될 수 있는 구간들, 저런 구간들의 흐름들을 그냥 가볍게 넘겼단 말이에요. 제일 위에, 제일 상단에 놓여져 있는 고자락이 아닌 밑에서 움직일 때 뭐 한 번에 다 넘어와 버렸죠. 그러니까 의미를 그렇게 크게 그런 식으로 부여할 필요는 일단 없다. 주성엔지리어링이 윗방향으로 좀 공격적으로 JP모건이 매수를 일부 넣어주는 것 같아요. 홍콩 상하이증권 쪽에 3만 주대 매도 있습니다만, 글쎄 뭐 추가적으로 아주 공격적이진 않은 것 같고, 뉴스가 떴나요? 뉴스 떴으면 저 정도의 매매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어찌됐든 간에 CAS 마무리 짓고 우리 주력주 수익 종목도 하나하나 보고 좀 패닉 상태에 놓여져 있는 종목군들도 좀 정리를 해서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CIS 부분 뭐 일주 월봉을 다 보고 분봉까지 봤습니다. 그 텍스트 전략을 간단하게만 이제 설정을 해드리면, 결국은 이제 수급 논리예요. 결국은 이제 수급 논리인데, 수급 논리 속에서 이제 수급이 일단은 어찌 됐건 간에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둔화되면서의 흐름으로 연출이 돼 있습니다. 그런 맥락 좀 놓고 보시고요. 자, 그래서 텍스 전략 오래간만에 이제 뭐 CIS 쪽 들여다보고 설정 범위를 잡아갈 텐데, 일단 뭐 KCC 쪽에 텍스 전략 잡아놓은 것처럼 한번 들여다볼게요. CIS 오래간만에 우리 VIP 방에서 이제 좀 이야기도 있고 해서 어제도 잠깐 AS를 잡아드리지 않았었나요? 그죠? 그래서 어제는 이제 뭐 거래 대금이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으니까 제한적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CIS 1월 6일 매직 계산기 기준을 다시 끝내놓고 뭐 지금 가격의 기준에서 다시 설정 범위를 잡습니다. 16,650원 기준. 그렇게 해서 일단은 현재 설정 범위에
매입 가격, 고가, 그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근데 이 부분도 참 웃기죠. 사실 거래대금이 좀 있다 할지라도 그들 맘대로라서 거래대금이 뭉태기 거래가 하나씩 있어서 거래대금이 실린 거지. 사실상 멈춰 있을 때는 호가가 제한적이라서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뭐 10만 주, 20만 주 한 방에 던지고 한 방에 사고 그래 버리면 내가 야, 요자랑 밀리면 내가 차익 실현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한 두세 호가, 세네 호가를 확 밀고 내려가거나 두세 호가, 세네 호가를 확 땡겨서 올라가면 그건 뭐 참 답답한 거죠. 암담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맥락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매직 계산기를 다시금 이제 지금 시간으로 바꿔놓을게요. 24분 기준. 그렇게 해서 녹화를 뜰 때 기준에서 이제 17,250원까지 고가 형성이 됐고요. CIS 6일 매직 계산기 기준에 10시 23분 시간 굉장히 빨리 가네요. 현재가가 16,650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쪽에 이제 뭐 순매수나 이런 부분도 볼게요. 4.06% 시가총액은 1조 229억 원. 주가 올라오면서 이제 1조를 다시금 넘겨놓은 상태. 거래량 부분은 500 많이 터져 있어요. 66만 3천. 그리고 이제 전거래일 대비 어찌됐건 프로그램의 매수죠. 전거래일 대비.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됐건 전거래일 대비 프로그램 매수 우위잖아요. 그것만큼 주가가 뭐 올라왔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니고 뭐 3% 수준이라면 시가총액 감안했을 때 변동성이 그렇게 크게 형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마감 때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요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고가를 보고 고가에서부터 밀렸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좀 짜증스러운 더 세게 가지고 왜 여기서 팔지 나도 안 팔고 있는데 왜 지들이 팔지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 자락인데 전일 대비해서 보시면 돼요. 전일 대비 어차피 프로그램 들어와 있고 강세고 4.06이 아니라 7.81 그죠? 체닉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가 저가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16,700원, 16,400원이 돼요. 그리고 의미 있는 거래량 기준은 일본 기준에서 이제 1,200만 주 설정을 했죠. 최소 범위. 이게 최소 범위고 1,500만 주 정도. 그리고 일본의 OMA, 20MA 추세 매매 기준으로. 주송 엔지니어링이 일단 매수 강도를 위로 세게 주네요. 그러니까 뭐 홍콩 상하이 증권 쪽에 팔 만큼 팔았다라는 인식인지 아니면 뭐 어떤 내용인지 일단은 보합으로 약보합까지 싹 돌려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CIS 올려드립니다. 일단은 외부에 계신 분들 뭐 지금 시장이 사실 좀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도 지금 숨도 못 쉬기 어렵습니다. 게임주 때문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게임주의 수익 낼 때는 참 좋았는데 지금의 기준에서는 또 막상 무너져 내리다 보니 그에 대한 대처 범위 많은 게임주들을 정리를 해놓고 이제 두 종목 남겨놨습니다만 그 두 종목이 지금 좀 버겁게 형성이 돼버리고 마른 거죠. 그래서 조금 뭐 버거운 기준으로 형성돼 있는데 일단은 그나마도 이제 주력주 기준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생각보다 안 밀리죠.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그 주가의 흐름이 사상 최대치 신고가 내고 나스닥이 마이너스일 때 얘는 2%대 강세를 연출하고 있다가 다우도 조정을 받고 S&P 500 지수도 조정을 받고 그러다 보니 나스닥도 이제 낙폭이 확대되고 그러다 보니 고점 대비 미끄러졌어요. 주봉 월봉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세계 3위예요. 그리고 이제 1위가 삼성전자 그리고 2위가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 2위의 실적이 당연히 더 좋으니까 2위겠죠. 근데 당연히 더 좋은 정도 수준이 아니라 많이 좋아요. 많이. 어느 정도 많이 좋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실적은 얼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실적은 8월 그 결산이거든요. 그러니까 9, 10, 11월이 1분기란 말이에요. 그 1분기 실적이 얼마 나왔냐면 3조 1천억 원 영업이익이. 근데 하이닉스는 4조 1천억. 그리고 4분기 실적은 4조 4천억까지 대신증권이 예상을 해요. 컨센서스는 더 상향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실적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한 150% 정도. 그리고 주가는 시가총액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130조를 넘겼었고 어제 기준에 하이닉스는 91조, 90조 수준. 그러면 주가는 한 40% 할인돼 있고 실적은 오히려 150% 수준이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일단 어찌 됐든 간에 하이닉스의 흐름 부분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또 LG화학이나 이런 쪽의 이제 주력주 기준도 이제는 바닥에서 이제 돌려주고 있죠. 1월에 IPO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의 IPO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와의 관계, 주가 상관 관계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을 하시고 대처하셔야 돼요. 오늘 방송 온 거 하이닉스 갖고 갈 거예요. 종가가 어떻게 끝나든 하이닉스 갖고 갈 거고 그리고 CIS도 교육용으로 이제 좀 갖고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력주가 그나마도 움직임을 방어력을 주고 또 장중 플러스까지 하이닉스 내주고 그렇게 형성되고 현대차가 1%의 강세 거래량도 일단 수반돼 있어요. 조금 일찍 매매 사인을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그리고 LG화학의 기준 그래서 일단 그런 맥락에서 이제 흐름 잡아내고 나머지 수익 종목이 지금 많이 버겁지만은 수익 종목도 CIS의 이런 흐름들 잘 잡아내서 대처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함께 동반적으로 움직임 가져가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찾아오세요. 그리고 이제 그 정현님들 1월에 만기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 기존 회원님들은 요번에 이제 시장이 또 굉장히 강하게 연초부터 연출이 되길 기대했는데 연초에 지금 흐름이 그러지 못하고 있죠. 일단은 연장하실 분들은 회사에 전화하셔서 야, 시장도 어려운데 예전에 가입했던 그 시점의 가격으로 나 연장을 해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부분은 조절을 해드리라고 할 테니까 기존 회원님들은 하여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혜택을 드릴 테니까 가급적이면 혼자 하시기보다는 연장하시고 또 신규 회원님들은 빠르게 오셔서 가급적이면 라이브 방송으로 오세요. 라이브 방송으로 오시는 게 좀 더 유리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CIS 전략 올려드립니다.